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의 진단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솔리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모든 유상증자가 악재라 할 순 없다지만 어제 나온 유상증자 공시는 악재가 맞다 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유증 공시긴 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점, 본인 매수가와 현재가 큰 이격이 아니라면 굳이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보지만, 다소 큰 손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심히 들 시점인데, 그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 참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요. 우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목적,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증을 참여할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 정도는 파악이 되고 내 판단을 세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작년에 2020년도 솔리드의 실적 부진은 국내와 미국 매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매출과 연동돼서 둔화된 매출 원가와 달리 판관비가 500억에서 550억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매출 하락은 적자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하는데 기존의 판관비 규모는 계속 유지되었기에 적자 폭이 컸던 사항이라 봐야겠고, 특히나 연구개발 비용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눈에 보여요. 자, 사업보고서 보시면 통상 여기 연구개발 비용 여기 있는데, 통상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전까지 얘네가 사용했던 금액이 170억에서 190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80억 정도 지출했던 솔리드가 작년에는 연구개발비로 236억을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40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액의 13.7%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아니 지금 매출은 감소했는데 연구 개발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 그것도 지금 13.7%까지 비중이 늘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건 또 솔리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라 볼 수도 있는 게,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고객사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라 봐야겠고, 인빌딩 중계기가 모든 지역에 규격화된, 그러니까 고정화된 폼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규격이 달리되고, 그리고 각 로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중계기 폼 또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 이에 따른 연구 개발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으로 봅니다. 대량 생산을 막 찍어 나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RF 부품이나 통신 중계기 부품이 뭐 메모리 반도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뭐 솔리드가 하고 있는 DAS, 뭐 인빌딩 중계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어찌됐든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달라져야 하는 폼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 개발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면 결국 고객사를 묶어두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로케이션에서의 기술력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 보는 게 맞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회사에 돈이 부족해진 상황, 배경을 우리는 봐야겠고, 그렇다면 이제 어제도 살펴봤던 유상증자, 자금 조달의 목적을 다시금 살펴본다면, 자, 운영 자금으로 약 260억 원, 이 목적은 5G 사업 관련해서 원자재 매입 대금으로 26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미 원자재 매입 대금으로. 그리고 채무상환금 280억 원, 이건 지금 5회차 시비 발행, 5회차 전환사채 매도 청구권 행사 대금이 30억 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로 임차 보증금이 250억 원을 상환해요. 지금 솔리드가 지금 임차 보증금으로 묶여 있는 게 466억 원인데 이 중에서 250억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상환해서, 그러니까 총 임차 보증금 규모는 216억 원 규모로 채무 비중을 줄이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번 유상증자 채무 상환 자금의 목적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 5회차 12 그 행사 대금이 30억 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차 보증금 갚아야 될 게 갚는다고 하는 게 250억이잖아요. 이 5회차 전환 사채로 투자한 곳과 이 세주고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마일 게이트, 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솔리드는 이번 유상증자 채무상환 자금은 스마일 게이트에 돈 갚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당장 이게 지금 계약 만료, 인상 등의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건 너무 조금 뜬금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솔리드가 유상증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우린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라면 솔리드의 유상증자 참여할 것인가? 근데 이건 정말 4월 20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에요. 4월 20일 신주배정 기준일까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상황이긴 해요. 근데 만약 내가 꽤나 큰 매수가 대비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니까 꽤나 큰 손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상증자 참여 이후에 그 이유를 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도 또 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 솔리드의 현재 상태, 배경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기업이 유증에 참여할 만큼 미래 가치가 있나, 이걸 봐야 하는데, 자, 솔리드는 일단 국내에서는 중계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은 맞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주요 통신사와 네트워크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점유율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계기 업체입니다. 1위는 콤스코프죠. 자, 여기서 또 살펴봐야 할 건 솔리드의 주요 매출 품목이 뭐냐, 이걸 봐야 하는데, 중계기죠 뭐. 건물 내부나 지하 등 전파 송수신이 방해물이 많은 음영지역에 설치해가지고 기지국과 단말기간 연결해주는 중계기가 솔리드의 주요 매출 품목인데, DAS라고 해요. 솔직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중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몰셀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스몰셀이 중계기를 대체해서 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작년에 12월에 이건 기사를 언급 안 할게요. 영국 지하철 중계기 공급사로 글로벌 1위인 콤스코프를 제치고 수주를 따냈다는 점.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지역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존 LTE망에 연계된 5G 상용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G망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LTE망 기존은 유지하면서 5G의 기능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5G 상용화를 간다. 이게 올해 유럽 지역의 방향이고, 그리고 작년에 유럽 지역에서 대형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 제품인 DAS 공급자 자격을 얻은 것은 분명 솔리드에겐 희망적이에요. 솔리드의 경우 주요 매출은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 나라에서 다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까지 여기에 유럽 지역으로 매출 채널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고, 작년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매출이 급감했지만 일본 매출은 작년에 이전에는 300억 원대 수준에서 500억 원대로 200억 원 이상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해서 미국을 제치고 한국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낸 게 일본인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끝나냐? 그건 아니죠. 조만간 주파수 경매는 종료가 됐어요. 주파수 경매 종료 이후에 통신사들은 커버리지를 할당받았고 이제 인프라 구축, 발주만 남은 상황이라 미국향 매출분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라 보는 것이 맞겠고, 솔리드 이미 인텔과 이미 중계기 시장 손잡은 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인 현지 영업망이 구축되어진 상황이라 봅니다. 즉 올해 미국향 매출은 분명 개선이 될 것이라 보는 부분이고, 작년에 원자재 매입 대금이 900억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항상 1000억대를 이상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1000억 미만으로 원자재 매입 대금이 낮아졌는데, 뻔하죠. 매출
파는 물건이 별로 없으니 원자재 매입 대금도 낮아졌던 부분인데 올해는 다시 12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처의 확대를 고려한 사항이라 보이고, 이 때문에 운영자금, 즉 260억 원가량의 원자재 매입 대금을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 받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서 우리는 결정은 4월 20일까지 충분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유증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야겠지만, 내가 정말 긴 호흡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유상증자 참여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엄밀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 정리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브스 테마는 너무 긴 조정 구간을 겪고 있다 봐요. 그리고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타개할 수 있는 이슈로는 결국 미국의 통신 인프라 구축, 장비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봐요. 현재 미국 주파수 미들 영역 경매는 종료가 되었고 사상 최고의 경매가도 나왔어요. 현재 버라이즌을 비롯해서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커버리지를 할당받은 상황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 발주만 남은 상황 시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현재 파이브스 테마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 그 기다림이 다소 지루할 뿐이죠. 여기서 솔리드 이번 유증을 통해 주가는 대폭 눌렸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웨이는 결코 팔기 애매한 구간이다. 왜냐? 얘네가 이전 1년간 매집한 평균 매입 단가가 8,140원으로 우린 확인했잖아요. 자, 오늘 웨이는 역시나 금일 담아주는 모습, 평단을 맞추는 매매 동향이라 봐도 무방하고, 사모펀드 물량이 꽤나 빠져나갔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봐요. 이외 투심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주가만 문제일 뿐. 이렇게 수급 동향 정리하겠고, 당장의 추가적인 낙폭은 제어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어제 8,000원 라인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린 게 다소 오늘 조금 민망하네요. 현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밀림? 그러기엔 이번 유상증자 공시 배경 대비해서 너무 많이 타격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현재 꽤나 큰 손실 범위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버티는 게 맞습니다. 버티는 게 맞다고 의견 드려요. 유상증자, 그 이유를 노려볼 테마이고 기업입니다.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계속 솔리드는 살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유상증자 일정과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추천 종목, 그러니까 무료 추천주죠, 결과만 살펴본다면 오늘은 PSK 홀딩스, 노르페인트, 아미코젠,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이렇게 익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